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란 전쟁 한 달을 넘기고 있는데요. 협상 얘기도 나오면서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는가요? 일단 미국 쪽에서는 뭐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뭐 선물을 줬다 등등 이야기를 하고 이란 쪽은 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부인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둘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약간 모순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재자를 통해서 간접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맞다고 할 수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 미국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협상을 하는 사람 중동 특사, 위트코프 특사는 부동산 업자고요. 쿠셔너는 아시다시피 트럼프 사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뭐 자기네 그 펀드에 뭐 자금 유치도 좀 하러 다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협상이 제대로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뭐 직업 외교관이라고 해서 협상을 잘하고 부동산 업자라고 해서 협상 못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노련한 외교관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미국 쪽 상황은 그래요. 거기다가 이란 쪽은 계속 표적 암살을 하니까 나설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협상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입장차도 워낙 크고요.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핵시설 해체, 우라늄 농축 금지 뭐 등등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고 이란은 재발 방지, 공격 이제 다시 하지 마라. 그리고 배상금 내놔라. 배상금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면 2차 대전, 1차 대전 독일이 뭐 패전해서 내놓는 거지. 그 미국이 배상금을 내면 미국이 패전했다는 이야기죠. 이 서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래서 저는 뭐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만은 지상전 가능성 6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절반을 넘어섰네요. 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미국이 지금 해병 원정대 뭐 공수사단 등등 해서 그리고 현지에 원래 있던 병력까지 하면은 지상전 병력이 한 10,000명 정도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로 또 10,000명 배치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아마 거의 도착했을 거예요. 1차는. 예. 이런 병력을 전개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항모전단을 전개했을 때 누구도 공습을 그때 하리라고 안 봤는데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지상전 병력 이렇게 전개할 때 그 지상전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병력을 전개할까? 뭐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현재 그 합리적인 것은 폭격만으로는 이란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미국이 이제 이 무기가 막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뭉텅구리 폭탄을 써야 될 때가 거의 왔다. 뭉텅구리 폭탄이란 게 뭐 2차 대전이나 우리 한국 전쟁 때 비행기에서 그냥 떨어뜨린 네. 그러니까 정밀 유도 폭탄이 아니란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면 그 폭탄을 공습을 했을 때 효과가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인 피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것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재미로 합니다. 지금 본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공습은 더 이상 재미없어요. 거의 한 달 했기 때문에 지상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자, 거기다가 이제 다만 한 가지 이제 이스라엘 변수가 또 있어요. 예. 이스라엘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네타냐후에게 뭐 이렇게 속아 넘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조 켄트 미 데테르 센터 국장도 사표 던지면서 그런 이야기 했고요. 그 이스라엘 변수가 있긴 한데 어쨌건 저는 지상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이란이 100만 대군을 거론하면서 오히려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란은 그 지형이 굉장히 험준합니다. 네. 뭐 전체 나라 자체 면적도 크고요. 제가 한반도 면적의 한 7배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거기에다가 막 해발 3,000m, 2,000m 되는 이런 산맥들이 삥 둘러싸고 있고요. 예. 거기 한반도만 한 사막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지상군이 들어가기에는. 여기에 이란이 그 특히 이제 육군이 강하거든요. 해공군은 뭐 거의 괴멸됐다고 하지만 거기다가 지금 하메네이 이 폭사 후에 오히려 이란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약간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른바 순교 서사입니다. 이란은 시아파죠. 시아파는 680년에 카르발라 전투에서 3대 이맘이라고 하는 후세인 이맘이 전투에서 가족과 함께 몰살당하면서 그게 순교 서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아파 무슬림의 불의에 맞선 저항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메네이 이전 그 최고 지도자가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가족들이 거의 몰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고립된 상태. 이게 그 이맘 후세인의 순교와 거의 비슷한 서사가 이루어집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이란이 미국을 이란 이 정권이 오히려 결집하는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고 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12살까지 그 징집 연령을 낮췄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이건 이란이 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80년인가요? 그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그 소년병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거 징집이 됐고요. 거기에 또 이제 파흐미데라는 어린 이 소년이 있습니다. 이 13살인데 몸에 폭탄을 두르고 이라크 장갑차 밑에 뛰어들어서 이라크 장갑차의 진격을 막았다 해서 이 파흐미데 순교 서사가 굉장히 강하게 영화 뭐 기념 우표 그다음에 교과서 이런 데 계속 그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호메이니 이 자체도 이 파흐미데를 이맘 자기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이 13살 소년이.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이라크 전쟁 때 3만 명 이상의 소년병들이 희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이 순교 서사를 주입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아마 자원을 할 수 있을 걸로 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역작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그 대규모 탈영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제로 그렇게 끌려간 어린 학생들이 탈영을 많이 했고 또 그 해외로 탈출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이제 어떤 데서 입증이 되느냐 하면 이란이 나중에 탈영병에 대한 전체 사면을 다 냉을 했습니다.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근데 40년을 넘어 50년이 돼 가는데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가 그렇습니다. 그때 했던 거를 지금 소년들한테 그게 이제 그 계속 이란 정권의 어떤 정체성이랄까요? 이런 걸 위해서 계속 선전을 해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서 뭐 탈영을 하고 해외로 또 피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건 이란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지상군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런 어떤 그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열정에 의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가 뭐 정예다 어쩌다 해서 굉장히 그 처음에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들어갔을 때 쉽게 괴멸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만 맛부터 봐야 하는 거죠. 그 앞서 이제 뭐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속았다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란, 미국, 이스라엘 모두 다 지금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다 내부적으로 모순을 갖고 있어요. 자, 이슬람 신정 정권은 극도의 인권 단합 살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국제법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제국주의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번 전쟁만 보면. 또 이스라엘은 이란 적어도 이 진멸이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그런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란이란 나라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이슬람 정권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또 다 반발에 부닥쳐 있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그러니까 이 전선을 너무 확대시켜서 이러다가 우리 잘못된다는 군 내부의 지금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후티 반군이 뭐 드디어 자기들도 개입하겠다고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도 날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세 나라의 각기 다른 서사가 충돌되는 아주 이상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침략자나 침략을 당한 자나
국제사회에서 이 흔쾌히 지지를 할 수 없는 양쪽 누구 다 편을 들 수 없는. 그렇습니다. 편을 들 수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뜨리는 이런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뭐 일단 지상전이 되면 만약에 지상전이 일어난다면 네. 이제 이런 그 서사들이 뒤엉켜서 더 복잡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임영웅의 아버지 들으면서 마치고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